자, 여기 나오는 이 분은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바로 앨런 튜링이란 분인데요. 앨런 튜링의 아이디어는 단지 저 불의 아이디어를 또는 불의 생각을 실제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레일이 보이고 레일에 0과 1이 써 있어요. 튜링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0과 1로 돼 있는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이건 사실 숫자로 보이지만 어떤 명령문이에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달라는 어떤 문장이죠. 이 문장을 기계가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 읽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읽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걸 수행을 하죠. 이런 기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계를 이제 오늘날 튜링의 기계라고 불러요. 튜링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0과 1이 들어가서 0과 1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 남은 질문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 튜링이라는 사람은 당시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진 않고 후방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를 깨는 일을 하게 되죠. 당시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기계식 암호 만드는 기계를 사용했는데요. 그거를 깨기 위한 아이디어, 그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가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비번을 깨려면은 모든 문자들을 다 한 번씩 패스워드를 넣어봐서 맞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는 없겠죠. 힘드니까. 기계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가 만약에 1초에 뭐 10,000개, 10만 개씩 해볼 수 있다면 저기 아무리 복잡한 암호를 만들더라도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서 풀 수 있겠죠. 바로 이 기계가 그 기계입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튜링이었기 때문에 봄베라는 기계인데요. 영국군이 만든 봄베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깨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독일군이 암호를 바꿔서 다시 새로운 암호 기계를 만드는데요. 그건 이제 콜로서스란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지금의 우리의 컴퓨터랑 되게 유사한데요. 우리 컴퓨터와 같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암호만 깨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굉장히 거대한 장치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람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 적어도 계산하는 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 튜링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기계의 어떤 건축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을 만든 사람은 바로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뭐 오만 가지 타이틀이 붙은 천재 중에 천재죠. 아마 이 사람의 업적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원자폭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양자역학에서도 중요한 일을 했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튜링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는 인풋이 필요하고 인풋은 오늘날 키보드거나 마우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이크거나 그 들어온 인풋을 어딘가 놔야 돼요. 테이프죠. 튜링 기계에서는 그걸 메모리에 놔야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테이프에 있는 명령문을 아까 이야기한 이 기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CPU라고 부르죠. 오늘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들어온 이 명령문이 뭔지를 하나씩 찾아서 아, 이거는 지우라는 명령이네. 이거는 다음 칸으로 가라는 명령이네. 그 명령을 하나씩 수행하면 그 결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수행해서 그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이 아웃풋은 스크린일 수도 있고요. 스피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인풋 장치가 있고요. 주로 키보드나 마우스고요. 다음에 여기 CPU가 인텔이 만든 CPU가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삼성 반도체가 만드는 메모리가 있어요. 아웃풋은 스크린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거를 구현만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사실 저 장치는 0과 1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요. 0과 1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0과 1은 숫자지만 여러분이 논리학이라는 곳에 가면은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하셔봤으면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건데 질문만 하고 답을 20번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문제 해결은 사실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튜링 머신은 그렇게 수많은 태스크를 0과 1로 바꾸는, 참과 거짓으로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실제 컴퓨터에서는 0과 1이라는 숫자를 어디다 쓸 수는 없고요. 전류가 통하면 1이고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정보들은 0과 1인데 정보가 전압으로 통과하는 거죠. 전류가 통하면 1, 안 통하면 0. 그래서 0, 1, 0, 1은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이 신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컴퓨터 안에 전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발명이 필요한데요. 이 발명은 195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벨 연구소는 일종의 통신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와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통신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하던 이 세 분이 만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크죠. 이 트랜지스터야말로 많은 공학자와 과학자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장치를 만든 공로로 노벨상을 받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단지 전류를, 아까 저희가 0과 1을 만들려면은 전류를 흘리고 끊고 바로 스위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실 이 트랜지스터 스토리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 이 세 분이 일을 다 동등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왼쪽에 있는 하딩과 브래튼이 대부분의 일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쇼클리는 이 팀의 리더입니다. 별로 처음에는 한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자 이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맨날 떠들어대고 자기가 일을 했다 그러고 맨날 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더 이상 쇼클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본인도 떠나요. 떠나서는 저기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작은 계곡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고 트랜지스터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 밑에. 근데 모여서 얼마 안 있어 떠나죠. 이 사람의 그 나쁜 성격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왔다가 떠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고든이랑 무어 이런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인텔의 설립자입니다.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 가장 큰 회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되게 안타까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그 계곡 근처로 이 초창기 이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요. 오늘날 우리는 그 계곡 근처의 마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저 세 사람이 만든 거랑은 좀 다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이름이 아주 길어요. 아주 어렵죠. 모스펫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MOSFET, 모스펫. 우리말로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작동 원리는 아주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단지 스위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소스가 있고 오른쪽에 드레인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나 여러분이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중간에 게이트는 문이죠. 게이트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 싶은데 게이트에 플러스를 딱 걸어주면 전류가 딱 흐릅니다. 플러스를 끊어주면 안 흐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스펫이란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흘렀다 끊었다를 하는데 그것을 게이트라는 곳에 전압을 걸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남은 일은 이거 가지고 메모리를 만들면 돼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메모리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다예요. 물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실 수 있을 건데요. 메모리에는 밑에 FET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 모스펫입니다.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예요. 여기에 전기가 차 있으면 1이고 전기가 없으면 0입니다. 저 두 개의 짝대기는 사실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축전기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모리라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있으면 1이고 안 들어있으면 0이죠. 어떻게 전기를 넣냐고요? 트랜지스터에 아까 말한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메모리를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반도체 메모리 칩을 하나 사시면 1기가 D램이라고 써 있어요. 1기가 D램. 이게 무슨 말이지? 기가란 말은 10억이란 뜻이에요. 뭐가 10억이에요? 트랜지스터와 요 플레이트가 10억 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반도체에는 여러분 손톱만한 칩 하나에 이걸 10억 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억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이게 삼성 반도체의 전형적인 칩인데요. 아까 말한 저거를 10억 개를 넣을 수 있으면 그게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걸로 우리 경제가 굴러가는 겁니다. 이 모스펫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스펫을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강대원 박사님인데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특허죠. 그래서 모스펫이 현재 반도체 메모리만이 아니라 CPU를 만드는 컴퓨터를 만드는 가장 핵심 소자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사셨으면은 노벨상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노벨상은 못 받으셨고요. 실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전형적인 IC라고 부르는 칩이죠. 직접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 아까 이야기한 그 0과 1을 제어하는 0과 1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트랜지스터와 메모리로 구성된 그 수많은 로직을 이 하나의 작은 칩에 다 우겨 넣는 기술을 만든 공로로 잭 킬비라는 사람인데요.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아마 이때까지 강대원 박사님이 살아계셨으면은 노벨상 수상자로 아마 검토가 됐을 겁니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다 훑어보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